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할 주제, 바로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로 오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의 안쪽 벽, 즉 내피세포는 매우 얇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혈관을 확장하거나 수축시키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동반되면 이 내피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관 안쪽 벽이 거칠어지고 그 틈에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쌓이게 되며 이것이 점점 단단한 플라크로 변해 혈관을 좁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더라도 초기에 특별한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아무 신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초기 신호 5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만 빨리 걸어도 숨이 예전보다 더 차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 분명히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찬 것과 함께 가슴 중앙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 동반된다면 협심증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체력 저하와는 달리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발이 자주 차갑고 저린 증상입니다.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유난히 손끝과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말초혈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몸의 중심부, 즉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에 우선적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말초 부위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흡연을 오래 한 분들은 말초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림이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한쪽 다리에서만 유독 심하다면 하지동맥 협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지 않고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를 아침 혈압 상승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탄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뇌혈관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 순간적인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면 부족이나 빈혈 같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 병력이 있는 50대 이상이라면 아침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뻐근함이나 답답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은 날카롭고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초기 협심증은 묵직하고 둔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이 특징적입니다. 이 통증은 팔, 특히 왼쪽 팔이나 턱, 목 쪽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증이 12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절대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야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이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 노화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과 장기의 에너지 생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심장 질환이 전형적인 흉통 대신 피로, 소화불량, 불쾌감 같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가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 기본적인 심혈관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은 각각 따로 보면 흔하고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라면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런 신호가 반복될 때 한 번쯤은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조절된다고 해서 혈관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동맥 경화는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수치 관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그리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혈관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셋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며 채소와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넷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반복된다면 겁을 내기보다는 점검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도 왜 혈관 질환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약물 복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